네, 그러면 교육감님 인사 말씀을 동영상으로 시청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2022년 대입 대비 과학기술원 및 포스텍 초청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신 학생, 교사, 학부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부와 진학 준비로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학력 격차뿐만 아니라 입시 관련 정보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 입시 설명회는 과학기술원 및 포스텍 입학을 꿈꾸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전형을 잘 이해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서 고3 선생님들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회가 이공계 특성화대학 입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과 대학 입시 경향 분석 등 수요자 맞춤형 진학 지도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순서를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디지스트 대구과학기술원에서 설명하고 끝난 다음에 카이스트, 그다음 오후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대 이렇게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구과학기술원의 정준영 입학사장님 모시고 설명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렇게 연달에 서서 해야 여기가 격식이 있어 보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다가가는 의미에서 앞으로 나와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입학사정관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학부모님들이나 그 학생분들이나 저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계속 부산 경남 지역의 고등학교 설명회를 다니면서 또 몇몇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참가를 하셔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상당한 내용이 겹치긴 할 겁니다. 뭐 제가 다른 설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은 특히나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입장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저희 입학 설명회 오면 저희 학교 뭐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해야겠지만 최대한 그 전형의 관점에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와 연관된 저희 학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전형 얘기를 좀 길게 가져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에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오셨는데 최대한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소개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부산하고 저희 학교하고 여기서 실제로 출발하면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 실제로 이제 와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전경 사진 하나 보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한 학년에 200명 정도 남짓하는 정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재학생들은 주로 기다란 이 건물에서 옆에 보이시는 이 건물에서 대부분의 학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건물 뒤쪽으로 보이시는 하나하나 올라가 있는 건물들이 저희 학교 대학원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실제로 저희 학교 와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앞에 학생들이 없어요. 밖에. 지금 저 건물들이 다 한 채로 이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 듣는 공간은 건물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렇게 건물을 다 하나로 붙여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희 학교가 학부,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학교 안에 연구원, 연구원은 직업의 연구원분들이 계신 곳이고요. 세 가지 기관으로 이어져 있는데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학원에 갈 수 있고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른 대학원과 협업을 하고 대학교에 와서 모든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실제로 대학에 수업을 하시고 대학원의 교수님들과 협업을 이뤄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내 유일의 기관이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건물도 저런 식으로 지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해 소개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보시면 다른 학교의 학교 소개나 다른 학교의 전공 소개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시려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의 대학교 기초학부에는 우선 전공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나중에 그 이제 학생들 대학교 선택하실 때 보면 너 어느 과 가고 싶니? 너 어느 전공 가고 싶니? 아니면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그래서 거기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실 거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게 없어요. 디지스트 간다고 하면 4년 동안 학과가 없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2014년에 2014학년도에 학부생을 처음 받기 시작할 때부터 똑같이 유지를 해왔었고요. 근데 다만 작년부터 해서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트랙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학과는 없지만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각각의 기존에 있는 학과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게 일종의 길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다른 학교 얘기를 제가 좀 상당히 비교를 해서 많이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디지스트가 제 처음인 만큼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제 나머지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4개 대학들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무학과입니다. 학과 없이 입학을 하고요. 이건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설명하시는 대학들은.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학생들이 2학년 때나 3학년 때나 전공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쭉 4학년 때까지 쭉 수업을 듣고요. 수업을 들은 다음에 졸업하는 시점에 학생들이 들었던 수업 교과목들을 정산을 해서 최대 2개까지 전공을 선택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저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 잘 안 알아듣실 것 같아서 좀 예시인데요. 학생들이 1학년 때 입학을 하게 되면 공통 과목들을 위주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전공과 관련된 트랙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수업 다 듣고 2학년 때 이렇게 8가지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전공이 있다면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전공에서 또는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 요건을 채우셔야 졸업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진 않고요. 제가 오늘 오는 학교들 중에 한 군데 출신이라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뭐 전자회로 계측법이나 뭐 복합공학수학, 자동제어 시스템 같은 과목들을 좀 배웠습니다. 배우다가 이게 왠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또는 다른 게 더 해보고 싶어서 컴퓨터 공학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 같으면 전공 신청하셔야 되고 그 절차가 좀 있거든요. 학교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학생이 저 컴퓨터 공학에서 열려있는 저 트랙에서 열리는 교과목에 들으시면 됩니다. 쭉 어느 정도 들으시면 되고요. 듣다 보니까 기계공학 배운 게 좀 아까워.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기계공학을 같이 융합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경우에 그럼 또 다시 들으시면 되거든요. 들으시고 나중에 졸업할 때 컴퓨터 공학 쪽도 어느 정도 많이 들었고 기계공학 쪽도 어느 정도 많이 들었다. 그럼 졸업할 때 저희가 졸업장에 컴퓨터 공학 학사, 기계공학 학사 이런 식으로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마트에서 장 본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과목들 장바구니에 주워 담은 다음에 졸업할 때 찍어서 어느 정도 학점 이수되면 졸업장에 넣어드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부를 다닐 때부터 일정에 만들어져 있는 길을 간다기보다는 학생 자기 주도적으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을 만들어 나가는 교육과정이 이 교육과정의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 선발할 때도 그런 자기주도적인 성향들까지도 많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론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뭐 연구나 현장 파트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른 타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연구 프로그램인 UGRP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수로 이 교과목을 다 들어야 되고요.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 5명이 조를 짜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주제를 짜주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교육 연구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모든 연구 주제를 만들고 교수님을 컨택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연구 경험을 쌓아나가게 해주고 있는데 이 연구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부터 주제를 선정을 하고 학생들, 친구들끼리 조를 짜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밑에 지금 대주제가 5개가 있고 밑에 좀 뭐 작은 식으로 주제를 하나씩 덜어놨는데 PPT 분량상 몇 개만 적어뒀고요.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올해 연구 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32개, 33개 정도 연구 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좀 와닿으실 수 있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초창기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UGIP를 진행을 하면서 바이오 쪽이었는데요. 학생이 그 해조류, 뭐 김이나 다시마나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요즘에 배양육이라고 하죠. 인공고기를 만드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꽤 진행이 잘 됐고요. 진행이 잘 돼서 이 학생이 4학년 때 1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에 다니면서 현재 창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창업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오기 직전에 그 학생 요즘에 어떻게 사나 한번 봤는데 그 스브스 뉴스인가요? 그 SBS 인터넷 방송 거기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얼마 전에 그 뭐 벤처 기업 대표들이나 투자 대표사들 불러놓고 그 배양육 시식회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이런 연구 결과물이 단순하게 학생들이 연구 경험을 쌓는 게 아니고 잘 풀린 경우에는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가지고 학회에 논문을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의 결과물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경험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 더하기 저희 학교 안에 있는 대학원이나 융합연구원에 인턴십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저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열리고 있고 저런 연구 말고 산업체에 가서 실제로 회사나 이런 것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CUP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과기원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마 다른 학교 설명에서도 저 부분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까지가 이제 국내에서 저희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국제화 프로그램 설명드리고 전형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국제화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주기적으로 들을 수 있게 저희가 목표하고자 하는 바들을 주제로 선정을 몇 개를 주제를 선정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권장을 하는 학기는 있습니다. FGLP 저런 신입생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그 온라인 강좌 같은 프로그램은 학생들 원할 때 아무 때나 듣도록 하고 해외 봉사단이나 학부생 해외 연구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학년이나 3학년 때 듣도록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참가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학점 교류나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학년 겨울이나 4학년 때 좀 가서 그 학생들이 진로나 진학을 선택하기 직전에 한번 좀 경험을 해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릴 때 올해는 마스크를 안 끼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래도 내년이나 뭐 내후년쯤 되면 마스크를 벗고 다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GLP입니다. 신입 학부생들이 1학년 때 저희 학생들 전원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여름방학 때. 저희 학교 한 학년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전원을 다 지금 보내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가를 하면서 저도 이제 학생 때 뭐 해외를 가거나 저런 뭐 해외 대학이나 국내 타 대학에 가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는 거는 좋은데 갔는데 저런 좋은 대학들에 가서 음악이나 체육을 듣고 온다거나 아니면 갔는데 다 뭐 한국인 80%에 중국인, 일본인 10%씩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런 대학들의 여름 학기에 열리는 정규 교과목들, 전공 정규 교과목들 뭐 수학, 물리, 화학, 생명, 뭐 정보통신 쪽으로 컴퓨터까지 포함해서
그런 정말 실제로 전공 교과목들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저 학교들의 온라인 여름학기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수강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다시 대면으로 강의가 열리면 학생들 다 보내줄 예정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지금 미국의 보스턴 대학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여름학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학생들한테도 오라고 했거든요. 백신도 맞을 필요 없다. 그냥 오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학생을 못 보냈습니다. 이건. 저도 이건 못 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저런 여름학기에 가는 것들 더하기 2학년, 3학년 때 되면 학생들이 저희 학교가 지정해놓은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진행을 하거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연구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희 학교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런 연구실 같은 경우도 가까이는 잘 안 보내고요. 스위스나 미국이나 영국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점 교류 같은 경우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국제 아파트에 이 학점 교류가 들어가 있는데 국내 대학들과도 학점 교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오시는 나머지 다른 대학들과도 학점 교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가까이는 안 가고요. 제일 가까운 게 터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비용적인 측면들,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비용적인 측면들은 최대한 학생들 자부담 없이 갈 수 있게 학교에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런 교과적인 연구 쪽의 프로그램들 말고도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봉사단 같은 경우는 매년 학생들이 가고 있는데 제일 가까이는 베트남을 가고요. 최근에 가장 멀리 간 거는 아프리카 가나까지 갔습니다. 비행기 18시간 태워서 학생들 보냈었고요. 지금 여기는 적혀 있지 않은데 제가 예전까지는 최근 2년 전까지는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도 외국인 학생들, 외국인 타대학 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까지 거 부르지에서 불렀습니다. 부산에 큰 강이 하나 흐르죠. 낙동강, 김해랑 사합 쪽에 가면 이제 낙동강이 흐르는데 그 낙동강을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학교가 나오거든요. 저희 학교 바로 앞에 낙동강이 있습니다. 차로 5분 거리에 낙동강이 있고 저희가 그 낙동강에 8인승짜리 배를 몇 개 띄우고 거기다가 학생들을 앉혀서 노를 젓고 조정을 하게 했거든요. 그 조정 경기를 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끼리 타면 심심하니까 몇 군데 불렀습니다. 그때 하버드랑 MIT랑 ETH나 그 다음에 시드니 이런 학교 학생들 불러서 진행을 했었고요.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때 저희가 학생들 불렀을 때 저는 실물로 하버드 학생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저보다 머리 하나 더 있고 어깨가 저 1.5배 되는 이런 직사각형의 학생들이 왔었고 그 학생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운동도 1등을 하고 그 일주일 동안에 프로그램 안에서 연구 쪽, 퀴즈 학원, 문화 교류를 하건 다 1등을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버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짧은 연구로 몇 가지 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너희들 대학생 맞냐 일단. 대학생은 맞다 하고요. 체대냐 아니니까 아니래요. 공대생은 맞대요 또. 그래서 너무 근데 운동도 잘하고 어떻게 잘하냐, 운동을 따로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프로 선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마추어 선수라는 말 같아요. 그럼 뭐 하냐 그러니까 그 큰 학생이 아주 수줍게 내가 사실은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야 이러면서 아마추어 선수니까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조정 경기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해외 대학 학생들이랑 교류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해외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무크 같은 것들뿐만 아니고 각종 하버드나 IBM이나 구글 같은 회사에서도 자기네들만의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요. 저기 이수를 하면 서티피케이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력서를 쓴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이럴 때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학교에서 현재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업 취업 같은 쪽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취업 쪽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걱정을 하시고 학생들도 가장 큰 걱정을 하시는 게 수도권에 없으면은 저런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과기원을 간다는 것, 과기 특성화 대학을 간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원을 가니까 취업 쪽에 학교가 좀 무관심하지 않을까. 정보를 얻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식의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걱정 크게 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취업에 학사 졸업하고 취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부쩍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럴 거면 까짓 거 수도권에 못 가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건 어디 있는 국내 대기업이건 저희 학교로 부르면 되지 해서 불러요. 불러서 학교 안에서 뭐 리크루팅을 진행을 한다거나 인사 담당자 불러서 설명회를 진행을 한다거나 그것과 더불어서 이 학생들이 실제로 입사 지원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면접은 어떻게 봐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 컨설팅까지 학교 차원에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밖에 나가서 정보 얻을 필요 없고요.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 다 해결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창업 같은 경우도 단계별로 학생들이 기술 기반 창업을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돈은 어떻게 따오고 이런 것들까지도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을 교육부터 시작해서 연구나 창업, 취업까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학교가 학생들이 인원이 소수 정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 학교가 학생들 거의 1:1 맞춤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니즈를 다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불과 몇 년 만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현재 이제 수험생들이 대입을 치르고 대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 합쳐서 이제 저희가 1년간 실질 교육비를 투자를 하는데 전국 1위의 교육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저희가 2위일 거예요. 1위가 오늘 제일 마지막 순서인 포항공대가 올해 1위일 거고 작년 기준 1위일 거고 저희 재작년까지는 1위였고요. 연간 교육비를 1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1억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교육비 안에는 장학금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학생들이 입학하는 순간 모두 국비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등록금만큼의 장학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지서에는 아마 영원히 지키실 거예요. 등록금 350, 장학금 350, 소개, 영원 이렇게 지키실 거고 이것만 가지고 혹시나 학생들이 생활하기 불편할까 봐 정확하게는 32만 5천 원 정도 한 달에 학생들 계좌로 저희가 학생 지원경비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학생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고요. 학생들이 입학할 때 신입생 때 당연히 장학금 나가고 재학생 때도 당연히 장학금 나갑니다. 근데 이런 장학금들도 다른 학교와 좀 차이점이라면 단순하게 공부를 잘한다고 장학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물론 성적 쪽 장학금도 있긴 한데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있긴 한데 저런 장학금 더하기 가정 형편이 어렵다거나 갑자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다거나 또는 학교 안에서 후배들을 멘토링을 하는 것들을 참여를 했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단순하게 자기가 어디 공모전에 나가거나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회의비를 지원해 주세요, 참가비를 지원해 주세요 하는 것들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장학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에 다 맞춰서 나가는 장학금,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전반적인 학교 소개는 다 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 간 이동도 좀 어렵고 실제로 저희 학교 와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 학교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 전경이고요.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이고요. 기숙사는 2인 1실로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가 장비들 몰려있는 센터고요. 이런 동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한 쥐가 3,000마리 살고 있고 여기는 슈퍼컴퓨터가 5대가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인원 적지만 학생 활동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편이고요.
현재 운영되는 공식, 비공식 동아리 다 합치면 한 60개 정도 동아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200명 정도 되니까 60개 동아리 상당히 학생활동 활발하게 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것들 다 해서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 뭐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을 짧게나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좀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 학교가 대학원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의 7, 80% 정도 학생들이 현재 지금 대학원에 가고 있고요. 예전엔 그보다 높았는데 점점점 대학원 가는 비율은 조금 줄어들고 창업과 취업 쪽 비율이 현재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대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7대3, 8대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저희 학교 대학원 학생들 많이 가고 뭐 석가포가 됐건 다른 과기원들 지스트, 유니스트 가고요. 최근에는 저 유학을 가는 사례들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사 졸업하고 바로 뭐 박사 과정으로 해야 대학을 간다거나 뭐 유펜이 됐건 뭐 ETH, 스위스에 있는 ETH가 됐건 이런 식으로 최근 유학 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이 전 유학에 좀 관심 많이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스위스 ETH 공과대학에 있는 치리 공과대학에 있는 학생 한 명이 이제 온라인으로 재학생들 현재 학부생들하고 온라인으로 미팅을 했는데 몇 명 안 올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저희 한 학년에 아까 2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몇십 명이 70명인가 80명 정도가 그 간담회에 참여를 했어요. 유학에 상당히 관심을 학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유학을 가기 위해서 뭐 영어 성적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최근에 학생들이 저런 요청이 많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저런 것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학교 소개는 이쯤만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이제 제가 학교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 뛰어넘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투리가 심하고 말이 빨라서 혹시나 또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아니면 발음이 뭉개져서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이제 전문 표준어를 구사하시는 성우분께서 현재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스크립트 다 짰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 지금 원래 어제 오기로 했는데 파일이 안 와가지고 오늘 이제 공개를 못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저희가 저희 학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그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형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는 1년에 총 220명 내외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가 210명이고요. 인원이 많고 정시는 10명 내외입니다. 근데 수시에서 인원이 미충원이 되면 정시로 이어를 해서 실제로 정시는 10 플러스 알파고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시에서 한 180명 정도, 정시에서 20명 정도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전형별로 정원은 145, 35, 15, 15 해서 일반, 학추, 고른기, 특기자 이렇게 4가지 전형을 수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고른기에는 전형 방법이 똑같습니다. 특기 전형도 거의 유사한데 특기 분야 쪽으로 해서 하나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이어서 설명을 드릴 때 앞에 3가지 전형 동시에 설명을 드리고 특기자는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이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 특히나 고3 수험생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학추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 5명 줄어들고 특기자 전형 인원이 5명이 늘었는데 이거는 크게 뭐 크리티컬하게 인식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가 뒤에 보시면 다른 학교들 모집 인원 보시면 몇 명 끊기는데 저희는 몇 명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5명의 저 차이는 큰 의미 없다. 근데 저건 저희가 사정상 저렇게 지금 다른 과기원들과 같이 저희가 공동 협의를 하면서 정책상 저기 특기자가 5명이 늘어난 거고 큰 의미는 없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올해부터 다른 교육부 산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대학들 간에 오늘 설명하시는 다른 대학들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능 유형이 바뀌면서 정시에서 수학은 기하나 미적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셔야 되고 확통은 안 됩니다. 확통 빼고 나머지 2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입결입니다. 경쟁률이 10대 1에서 13대 1 수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정시는 경쟁률이 상당히 좀 이상한데
84대 1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 3년간이고 작년에 저희 수능 경쟁률이 43.5대 1, 43대 1 정도 경쟁률이 됐습니다. 저희 경쟁률이 저렇게 좀 높은 이유는 일단 뭐 저희뿐만 아니고 과기원들은 교육부 산하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 6회 제한 예외 대학이고 정시도 군 외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수시에 6장 쓰셔도 저희 학교 쓰실 수 있고 정시에 가나다군 쓰셔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수시에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하셨다. 그럼 정시에 지원을 못 하거든요. 흔히 납치당했다고 하시죠. 거의 하신데 탈출이 가능하세요. 저희 학교에 정시에 붙으면 나올 수 있으세요. 물론 저희 학교 수시에 붙었다가 다른 학교 정시에 붙어서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들어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시를 활용을 하다 보니 정시가 경쟁률이 높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교 유형별로는 과거 영재고 특목고 학생들 3, 일반고 7, 3대 7 정도 비율을 매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뽑다 보니 저렇게 학생들이 계속 좀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남녀 성비 같은 경우는 7대 3 정도 성비가 됩니다. 상당히 우수한 성비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던 모교의 기계과 같은 경우 한 학년에 45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학생이 4명 있었거든요. 되게 많은 공과대학들에 특히나 뭐 그 전자나 기계나 컴공 같은 경우는 최근은 성비가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이런 성비가 불균형이 심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학과가 없고 학생들이 다방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비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형별로 간단하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서 전반적인 전형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 제한 없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45명 내외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추천서를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추천서가 없어졌고요. 다른 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소개서가 자유양식이라는 겁니다. 많은 대학들이 대기업 양식을 따르거나 대기업 양식을 약간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대기업 1, 2, 3번 쓰고 추가로 4번 문항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문항이 아예 없고요. 300자 그냥 양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따로 한번 드릴게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특목고 학생들은 안 되시고요. 이제 일반고, 자율고 학생들, 재학생, 3학년 재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시고 학교별로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추천 기준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일단 학교에서 학생부 보내주실 거고 학교장 추천 공문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실 거는 이것도 자기소개서만 써주시면 됩니다.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농어촌은 특목고는 제외고요. 농어촌, 소득분이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국가보훈 이렇게 3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이고요. 아마 내년에 2023학년도가 되겠죠.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밑에 4번으로 해서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장기 복무 군인 자녀 해서 군인에서 군대에서 이제 20년 이상 장기 복무하신 현역 또는 퇴직하셨고 상관없이 20년 이상 장기 복무하신 분들의 자녀도 자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포함이 안 되고요. 올해는 저렇게 3가지 자격 요건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저희 학교 모집 요강 참고를 해주셔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전형 합쳐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는 학업 및 탐구 역량과 사회적 역량 2가지 큰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선발 인원은 모집 인원의 5배수 내외를 선발을 합니다. 저희 작년까지는 4배수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배수를 늘려서 면접 대상자를 5배수까지 선발을 할 예정이고 1단계에서 학생들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나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면접 평가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면접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아마 줌을 쓸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플랫폼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기본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사전에 접속하시고 본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실제 면접을 치를 예정이고, 면접은 15분 내외로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별 심층 면접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 면접에 대해서도 뒤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학생들 면접 대상자가 되시고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 뭐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건 이 학생들이 수험표나 신분증 잘 챙겼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실제로 학생 한 명이 그 학교에서 저거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뭔가 인터넷이 불안한 것 같아서 주말에 자택으로 가서, 그 기숙형 학교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집에 가서 면접을 준비를 하고, 면접 날에 제가 테스트 때는 학교에서 들어왔다가 실제 면접 날에는 집에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학교에 학생이 신분증을 놓고 왔어요, 그 학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시 처리를 했거든요, 저희가. 신분증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반적인 면접은 어려운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특기자 전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5명 늘어서 15명 내외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플러스 특기 우수성 입증 자료라고 해서 별도의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최대 3건까지 제출을 하실 수 있고요. 건당 그 자료에 대한 설명 적어주시고 뒤에 뭐 증빙되는 붙임 자료를 쭉쭉쭉 넣어서 건당 최대 8메가까지 편할 PDF로 만들어서 그 원서 쓰실 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특기 우수성 입증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뭐 전국이나 뭐 시도 단위, 각종 대회나 뭐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요거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워서 그게 많은 거, 분포 비율이 많은 거지,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뭐 그냥 시에서 했다거나 학교 안에서 대회를 했다거나 혹은 학생이 학교 안에서 혼자 연구나 탐구를 했다거나 하는 것들도 합격자가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일반고에서 학생들 몇여 명 합격을 했었고, 그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을 줬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특기 우수성 입증 자료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단순하게 그 자료를 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자료를 붙여놓는 데만 좀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시기보다는 넣으실 때 이게 왜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수한 자료라고, 본인이 특기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서술을 해주시고, 그런 약간 의미와 가정에 집중을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기자 전형 평가 방법도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전형과 유사하고요. 다만 특기의 우수성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5배수 내에 선발하고 면접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특기 분야 발표가 플러스 10분이 돼서 총 25분 면접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면접에서 특기 분야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사전에 발표할 자료를 제출을 받을 거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이 발표하고 평가위원, 대부분 교수님들과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특기 분야 발표 10분 있을 예정입니다. 요거는 지금 과기원들만 운영하는 제도고요. 지금 다 뒤에서 다른 학교들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학생들이 특히나 특목고 과학고 학생들이 이제 뭐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급 같은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자격을 학교가 주는 게 아니고 디지스트가 학생들에게 디지스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1번, 2번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시면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서류 받을 때는 학생들의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학생부와 선생님들의 추천서 및 기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이거는 합격을 담보로 하는 건 아니고요. 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세한 사항은 제가 8월 중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서류 준비하시고 면접 준비하실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뭐 팁 아닌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요거는 뭐 자기소개서가 됐건 면접이 됐건 이런 부분들은 학교마다 좀 상이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 실제로 서류 평가할 때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평가를 하실지는 학교마다 상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이렇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자기소개서 양식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천자 자유형식입니다. 양식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쓰기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고자 하는 거는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인식했을 때 그게 공부가 됐건 연구가 됐건 뭐 공동체 생활이 됐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거꾸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학생들이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오늘 설명에 오는 다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거의 최상위권 학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나중에 자제분들이나 뭐 본인 것들 생기부 보시면 진짜 뭐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자기가 했던 것들 실적 위주로 많이 적게 되거든요. 뭐라도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 학교 자기소개서에서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런 개수가 적더라도 그 어떤 활동 하나를 왜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그게 학생 본인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서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실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들은 저희가 생기부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나열하는 데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하나하나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성장을 해나갔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꿈이 정해져 있다, 진로가 정해져 있다 했을 경우에는 그 진로를 정해져서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진로가 아직 완전해졌다. 그런 경우에도 어떤 개별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학생들이고 어떤 학생이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의 방식은 자유십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쓰기 힘드시면 대교협 양식 1, 2, 3번을 쓰시고 갖다 붙여 놓으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3천자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한 분량을 조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다만 그런 식으로 형식은 똑같이 유지를 하시더라도 거기 안에 내용은 이론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식 가지고 틀 보고 이거 대교협 양식으로 썼네 해서 학생들한테 감점 나가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스토리텔링이란 말은 저게 어디 가서 고급 어휘나 문장이 수려한 문장이 되도록 첨삭을 받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이 쓴 자기소개서 나중에 한 번씩 뭐 같이 읽어보신다거나 학생들한테 읽어보라고 했을 경우에 학생들은 자기가 익숙한 문장이나 익숙한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남들이 한번 읽어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이 의도하는 바대로 의미가 전달이 되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 정도의 스토리텔링이면 되지 이게 뭐 어디 가서 첨삭을 받는다거나 뭐 인터넷 카페에 가서 뭐 선배가 써준다는 자기소개서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정말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하시면 되게 위험하세요.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학생들이 의도하는 바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오는지 정도만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문제풀이식의 면접은 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면접은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교수님들 20명을 한 2주 정도 골방에 가둬놓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냈거든요. 교수님들 원성이 좀 자자했는데 실제로는 이거 말고 뒤에 꼬리 질문이 더 있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일부만 발췌를 했고 학생들이 뭐 물리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데 그것들을 했다고 하니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면접. 다음에 캠페인을 했다고 하는데 왜 했고 어떤 과정이었고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면접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면접에 변별력이 있냐 질문을 많이 좀 하시는데 저희도 작년에 실제로 면접 운영하기 전까지는 좀 반신반의했는데 운영을 해놓고 나니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이런 충실하게 했던 학생, 본인이 했던 공부나 학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학교가 제공해주는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하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면접의 퀄리티가 정말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접을 따로 준비하신다기보다는 혹시나 따로 준비를 하실 거면 어디 사교육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학생의 자기소개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학교 생활기록부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면접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압박 면접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문제 해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예시에 물리의 역학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역학 파트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달달 외워야지 이게 아니고 이 학생이 했다고 지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저런 것들에도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되새김 해보시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너무 달달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기까지 해서 이제 수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정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10 플러스 알파입니다. 수시 미치원 인원 발생하면 플러스 알파에서 10 플러스 알파를 선발을 하고요. 전반적인 반영 영역은 전체를 반영을 합니다. 대신에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통은 안 되시고요.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과학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과탐에 선택의 제한이 없으세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1, 2를 다르게 들어야 된다거나 꼭 1 하나, 2 하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려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제한은 없고요. 다만 2를 치셨을 경우에는 거기에 5% 가중치를 드립니다. 5% 가중치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되게 수능으로 학생들 선발이 성적 받아서 이제 줄 세워서 선발을 할 때 그런 합불의 차이가 한 1점 정도 간격으로 해서 몇십 명, 몇백 명씩 순위가 확 바뀌거든요. 근데 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과목 간에 최대한 난이도 편차 없애서 어느 정도 이제 변환을 했을 때 과학 2, 과학 1이든 과학 2건 표준 점수 만점이 한 60점 후반대에서 70점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게 5%면 70점이 5%면 3.5점이니까 합불이 바뀌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를 잘 받고자 단순하게 점수를 잘 받고자 1, 2개를 선택을 한다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이런 거 2 같은 경우에는 그 가중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중에 과목 선택하실 때 특히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해서 전반적인 일정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많은 대학들이 원서 접수하는 기간과 동일하게 9월 10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모집 영역에는 지금 시간이 빠져 있는데 오후 6시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정은 저희가 다른 학교보다 좀 빨라요. 그래서 면접 대상자 발표는 10월 22일에 면접 평가는 11월 첫째 주 중, 저 날짜 중에 하루 정도 있을 예정이고 아마 저희가 면접을 하기 전에 온라인 환경이 어떤지 사전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예정은 저주 월요일이나 11월 1일이나 또는 그 전주 금요일 정도에 현재 사전 테스트를 할 예정이니까 그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릅니다. 11월 19일 금요일에 발표를 합니다. 전날이 무슨 날이냐면 수능 다음 날. 제가 예전에 상도덕 없이 수능 전날에 발표를 해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수능 다음 날에 발표를 합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수능 성적표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학교들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발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학교 소개나 짧은 시간이나마 저희 학교 소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오늘 지금 시간이 약간 딜레이가 하긴 했지만 제가 지금 할애받은 시간을 거의 다 써서 혹시나 오늘 질의를 못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학부모 상담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 개별 상담도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 개별 상담 같은 경우는 월요일 3시부터 5시고 학부모님들은 금요일 3시부터 5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일과 시간대라서 학부모님들 참석을 하기 어렵다고 하실 경우에는 일단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 조율은 그 뒤에 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입시 상담을
상당히 길게 가져갈 겁니다. 아마 8월 말까지 입시 직전까지 면담을 상담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3학년 1학기나 2학년 1학기 성적 다 나오시고 어느 정도 윤곽 보이시 그 뒤에 상담하셔도 괜찮아요. 그때까지 상담께서 저희가 오픈을 해놓을 거니까 그때까지 이거는 확인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나머지 4개 대학들 정보도 잘 들으시고 대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관님. 카이스트가 11시 10분부터 하게 돼 있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만? 꼭 오늘 질문 안 하시면 큰일 나실 것 같으신 분 계시면 질문 아마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 제가 드릴게요. 없으셔도 없으신가요? 자,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문이 그런가 없는 건 아닐 거고요. 네, 아닐 거고. 혹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혹시 이게 공개된 자리에서 설명하기 질문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하실 경우에는 저렇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저희한테 전화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그때 다시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